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건희의 세계는 뭐냐? 이것은 매관 매직, 부정부패, 샤머니즘이 이게 짬뽕되어 있는 것이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은 이제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김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그래요. 이게 뭐 권익위에서도 그거는 뭐 그거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뇌물을 먹어도 된다. 뭐 그런 거를 권익위가 발표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단팀으로 5개월 만에 면죄부를 준 거죠. 최 목사는 김 여사의 가방을 건넨 건 청탁 목적 아닌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검찰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이놈들은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혈령, 비혈령을 맞는 거지. 이건 검찰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은 문재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런 짓을 했습니다. 커지는 이게 한겨레가 단독이래요. 커지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선관위에서 물어봤더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것으로 발뺌하는 것 같아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야. 왜? 대통령 부인 행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발뺌하는 거죠. 선관위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의 세계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이 왜 저러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좌우지간 이 나라에 투자했다간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요. 한국은 세계의 꼴찌예요. 이제는 한국에다 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주가지수를 보면 돼요. 주가지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추락했어요. 글로벌 증시 등락률을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13%가 넘었어요. 코스닥이 그렇게, 코스피는 마이너스 2.84%. 미국, 대만, 홍콩, 심지어 튀르키예까지 다 상승했어요.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이제는 하루 평균 거래량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망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거 김건희가 만들어내는 짓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왜 김건희를 말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윤석열은 김건희의 바지입니다. 쫄바지. 줄리를 안 했다고 지금 자긴 줄리 한 적이 없다고. 줄리는 뭐 석사 나가느라 박사 나가느라 줄리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안혜욱 회장이 마땅히 이길 겁니다. 모르죠. 이 법원 판사들이 요즘 개판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한 내용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명수를 그다음에 누구야 응징하시는 양반 있잖아. 응징하시는 양반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명수 기자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7시간 통화 녹음한 걸 듣다 보면 뒤에 조금 나옵니다만 정말 칭찬 안 해줄 수 없어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학력 조작했죠. 경력을 조작하죠.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조작하죠. 다 표절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석사학위 그걸 취소한다 그런 것 같은데 석사학위 취소한 박사학위도 자연빵으로 취소된다는 것 같아요. 최은순과 함께 은행 잔고 조작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죠. 이것도 이제 이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지금 JTBC가
계속 단독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오는 자료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김건희가 제1인자가 되고 나서 리투아니아 명품점 쇼핑을 내가 거기에 있는 삐끼들한테 꼬임을 당해서 들어갔다. 이러는 거죠.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사진을 자기 사진으로 도배를 합니다. 윤석열 사진은 별로 없어요. 김건희 사진입니다. 명품 가방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아서 챙겼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다 문제 없다. 천공 관련 문제가 심각하죠. 2,000명을 증원한다는 거예요. 의대 2,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진중권하고 통화를 50분인가 했는데, 그래서 진중권이 뭘 안다고 또 그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2,000명은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란 말과 무속적이란 말을 같이 써요. 무속에서 나온 건 과학적이야. 과학적인 건 무속이야. 똑같은 말을 합니다. 2,000명이 과학적이라는 거죠. 근데 근거를 대라고 하면 못 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범죄입니다. 이거 원래부터 범죄인 거예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어려서부터 줄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갈취하는 범죄예요. 궁극적으로는 재산 범죄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21g이라는 무명의 허가도 그 자격도 없는 회사를 가져다가 해서 거기서 삥 뜯어먹는 거죠. 그것을 좀도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것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엄청난 겁니다. 김건희 세계는 최근에 나타난 것만 해도 이렇게 방대합니다. 이건 지지난 시간에서도 계속했죠. 최근에 나타난 게 김대남이죠. 세민연에다가 고발 사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원모를 제치고 용인갑에 나가려고 했는데 김건희가 이철규를 시켜서 이원모가 어떻게 되면은 이철규 너까지도 날아간다. 이것을 김대남이 알고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자기가 그래서 이원모를 응원하고 자기는 그냥 이해하는 걸로. 뭔가 잘 보여서 공사에 무슨 임원이라도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원모를 응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어떻게 잘 보여서 좌우지간 지금 3억 6천짜리 연봉 자리에 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상근 감사로 갔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이명수 기자가 다 녹음을 해서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윤석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에 꼭 잡혀서 살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윤석열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다 김건희가 공천하고 김건희가 했어요.
이제 명태균이 나옵니다. 명태균이 서명원이 하는 PNR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까지는 명태균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생각을 막 깠어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넘어간 사람들은 다 국힘당 애들이에요. 이상하게. 민주당 쪽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민주당에 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다 국힘당 애들이에요. 오늘은 그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까지 않겠습니다. 왜 까지 않냐? 그거 까서 하나씩 설명하려면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르고 다음 시간에 2편에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가 조작했던 조작팀에서 김건희 계좌에 손해가 났어요. 그 손해 난 4,700만 원을 갚아줍니다. 갚아줬다는 게 다 나타났어. 그 주가 조작한 거지. 명태균, 김영선, 제보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어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진우가 7시간이나 명태균과 면담합니다.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하는 중간에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명태균에게 전화를 합니다. 주진우하고 인터뷰하고 있죠. 이미 주진우가 명태균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뭐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주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주진우? 기자 시절부터 서울지검장부터 검찰총장까지 뭘 했어요, 주진우는? 윤석열을, 그러니까 너무 심할 정도로 빨아준 사람이잖아. 윤석열. 주진우가 그렇게 빨아줬기 때문에 김어준도 주진우를 따라가서 그렇게 빨아준 거예요. 윤석열. 와, 위대한, 강직한 검사, 유능한 검사. 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문재인의 충성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주진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진우, 양정철,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굴 망친 거예요? 김어준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명태균, 주진우, 대통령실. 셋이서 짜고 인터뷰를 그럴듯하게 자기는 지금 명태균한테 들러붙는 기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십 명 지금 달라붙어서 인터뷰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주진우만 골라서 인터뷰합니다. 주진우가 뭔데? 또라이거든. 그러니까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지금.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찮게 그 인터뷰가 끝나고 바로 명태균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나서 당연히 휴대폰 다 가져갔을 거 아니야? 다 가져가고 9시간 뒤에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명태균이. 뭐야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합니다. 약속 대련. 네, 주진우가 무슨 방송을 하는지 어제도 봤는데 별 얘기 없습니다. 자기가 아주 훌륭한 기자라서 명태균이 자기를 해줬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다 개소리입니다. 왜? 주진우는 그런 전력이 있어요. 허풍을 떠는. 기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봉숭아학당에 나와서 뭐라고 떠드는 그 소리예요. 명태균도 머리는 있기 때문에 누구를 골라서 인터뷰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걸 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KTX 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주고 다 생쇼를 하는 거죠. 사전에
약속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주진우가 그걸 합니까? 주진우와 양종철과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다 같은 패거리입니다. 근데 이놈은 예전부터 다 양다리 걸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더 유명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내는 거죠. 왜냐하면 전과가 있거든. 이전에도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것을 반성한 적이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돈, 명예, 권력을 차지하려는 범죄 행위예요. 재산 범죄이기도 하고 좀도둑이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이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거죠. 이종호 사건을 막으려고 했듯이 이제 명태균 사건도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말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는 뭐 김종인, 안철수, 오세훈, 뭐 이준석 다 거기 다 명태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 웃기는 짬뽕입니다. 안철수는 내가 명태균을 모르고 명태만 안다고 그랬다가 지금 완전히 찍싸고 헛발질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인간이 되먹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안다고 하고 그러지 뭘 명태만 알고 있어 임마. 그 이미 이전부터 그 정치판에 나올 때부터 내가 안철수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다고. 그러다 나를 욕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하지만 지금 생각해봐. 안철수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그동안 돈을 그만큼 번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 보면 그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멋있는 말이야. 이런 짓까지 합니다. 이런 짓을 하죠. 대통령실 공식 사진입니다.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똑같잖아. 현지지도 하잖아. 김건희는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럴까요? 나는 최순실이 생각났어요. 최순실이 권력서의 1위였죠. 그 다음에 2위가 정윤회였습니다. 3위가 박근혜였죠. 지금은 어떤 때냐? 1위가 김건희고 2위가 명태균이고 3위가 윤석열입니다. 명태균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탐욕에 취했다고도 말하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안 서요. 탐욕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한번 중독에 빠지면 권력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되면 다 똑같은 애들이거든. 지금 주진우나 명태균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거기 명태균을 해가지고 뭐 했던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이게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 중독돼 있기 때문에. 중독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술에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무속에 중독되는 거예요. 권력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는 거죠. 이 중독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나쁜 중독이죠. 그러나 좋은 중독도 있어요. 이런 중독이죠. 김치에 중독돼요. 여러분들은
잘 김치에 중독되다니. 이거 한국 사람 모를 수 있는데 한국 사람 대부분 김치를 먹고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이 김치를 얼마간 안 먹잖아요. 그러면 김치가 굉장히 먹고 싶어져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국 이런 거 다 중독되죠. 그 중에서도 김치 중독이 심해요. 내가 그 유학 중에 내가 있던 대학에 그 김치를 연구하는 부부가 왔어요. 그 두 부부가 둘 다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김치를 연구했습니다. 독일에도 김치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독일 김치라고 그러는데 독일 김치의 독일어 이름이 자워크라우트예요. 자워크라우트. 약간 신맛이 나는 그 뭡니까?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그것을 절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막 버무리고 막 새우젓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난 뭐 음식 만드는 거 모르니까 자워크라우트. 난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일종의 독일 배추죠. 독일 김치죠. 그 우리 한국 김치하고 독일 김치하고 어떤 게 우리 몸에 좋은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와가지고. 그래서 두 부부가 거기서 독일에서 그 영양학으로 식품 영양학인가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저쪽 저 남쪽의 어느 대학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죠. 그 귀국한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김치가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이냐? 이게 완전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에 중독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장 속에 굉장히 좋은 균들이 풍부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 대장의 병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대장암이 적은 이유가 그 김치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분이. 그래서 독일의 자워크라우트를 완전히 누른 거예요. 김치 먹으러. 실제로 그래요. 독일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아내가 해준 이 김치를 먹어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독일 친구의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김치 담그는지를 배워갔다니까. 김치가 먹고 싶어서. 그럴 정도로 김치가 아주 완전 식품으로서 우리 몸에 좋은 거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너무 맵지 않게만 해서 잘 먹여서 김치에 중독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책을 읽는데 중독되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그래 운동에 너무 과하지 않은 중독에. 저도 이제 앉아 있다가 허리 때문에 걷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몸이 좀 찌부둥해요. 중독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독은 굉장히 좋은 거죠. 책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 책을 들고 있어야 돼. 책을 보고 있어야 돼. 뭔가를. 그러니까 책을 보려면 내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뭔가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거든. 그 세상에 이건 뭔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근데 책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그로 인해서 책을 읽는 것. 그래서 나의 지적 지평이 넓어지는 것, 그것에 중독되는 거지.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 이런 중독은 뭐 이건 진짜 값진 중독이죠. 그런데 술이나 마약이나 무속에 중독되면 이렇게 김건희가 국정농단 사건을 하고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무속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속에 빠져 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끊을 수가 없어. 그래 평생 그렇게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겠지. 몰라 이제 감옥에 가서 한 10년 20년 있으면 그다음에 거 가서 무슨 탐욕을 부릴 거며 거 가서 무속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러면 좀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